영화보다 강렬한, 드라마처럼 팽팽한 한국형 영 어덜트 소설. 이것은 책 뒷면에 적혀있는 홍보 문구입니다. 근데 이것이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은 이 책을 읽은 독자라면 충분히 공감할 만한 부분입니다. 2017년에 출간되어 현재까지 베스트셀러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아몬드는 책장을 여는 순간 단숨에 끝까지 읽게 되어버리는 강력한 소설이죠. 이 책의 늦은 리뷰이자 저의 첫 번째 독후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서시민 대봉 작가입니다. 아몬드는 올해 저의 세 번째 완독 도서이고 가장 최근에 읽은 소설입니다. 올해 목표가 30권 책 읽기와 독후감을 남기는 것인데 이것을 막상 컨텐츠로 만들자니 엄청 부담되고 어렵더라고요. 이런 안 해도 되는 얘기 굳이 길게 하는 이유는 처음이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재는 감정 표현 불능증을 가지고 태어난 소년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아몬드만한 크기의 편도체가 작아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본인의 감정도 느낄 수 없다 보니 다른 사람의 감정도 어떤 것인지 읽어낼 수가 없죠. 엄마와 할머니의 소망은 윤재가 그저 평범한 아이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웃을 때 똑같이 미소를 짓고 차가우면 부딪히지 않도록 비켜선다 같은 평범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알려줍니다. 비록 느낄 수는 없지만 지극한 모성애로 감정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학습해 갑니다. 그리고 힘든 일상이지만 세 식구는 소소한 작은 추억도 쌓아갑니다. 윤재의 16번째 생일인 크리스마스 이브, 모처럼 만에 외식을 하러 나간 세 식구의 행복한 순간도 잠시 뜻하지 않은 비극적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눈앞에서 엄마와 할머니를 잃는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고도 아무 감정을 느낄 수 없었던 윤재. 그렇게 세상에 홀로 남겨집니다. 그리고 어릴 때 부모와 떨어져 거친 세상을 살 수밖에 없었던 분노에 가득한 고니가 등장하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몬드는 제10회 창비청소년 문학상 수상작입니다. 창비청소년 문학상은 2007년부터 시작된 창비출판사에서 제정한 청소년 문학 공모전입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1회 수상작 완득이가 있고요. 40대인 제가 며칠 동안 푹 빠져서 크게 감명받았던 소설이 청소년 문학이었다니. 게다가 좀 잔인하달까? 살짝 주인공한테 가혹한 장면이 몇 있기도 한데 하긴 저도 그 나이 때 더한 것들도 많이 봤으니까요. 청소년 문학은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책의 대표적인 수식어인 한국형 영 어덜트, 이 말도 아이에서 어른으로, 즉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여담이지만 책을 읽으며 살짝 정유정 작가님의 종의 기원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좀 다른 의미지만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릴 수 없는 주인공의 성장이라는 점에서요. 종의 기원 같은 경우는 영 머더 소설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책을 이끌어가는 핵심 캐릭터는 윤재와 고니입니다. 평범하다는 것은 정말 특별하고 감사한 일이죠. 평범함은 다른 의미로 부족하지 않은 것이기도 하니까요. 윤재처럼 감정을 느낄 수 없다면 과연 삶이 의미가 있을까요? 기쁘고 행복한 것도 슬픔과 고통이 있기 때문이고 너무나 행복했기에 불행이나 고통도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평범할 때는 그 감사함을 알지 못하죠. 마스크 없이 살 수 있는 일상을 경험해보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요즘처럼요. 어린 소년이 견뎌내기에 너무도 가혹한 상황 속에서 감정을 느낄 수 없어 덤덤히 받아들이는 윤재의 모습이 더 마음 아팠던 것 같습니다. 고니는 어린애입니다. 원하는 걸 알아달라고 떼쓰는,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더 격하게 떼를 쓰는 아이. 그게 바로 고니의 모습이죠. 고니가 원했던 것은 편견 없이 자기를 바라봐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바라봐주지 않죠. 엄마의 마지막 순간을 빼앗긴 것 같아 그토록 증오하고 괴롭히던 윤재에게 먼저 다가가게 된 것은 편견 없이 자기를 대한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편견을 만들어낸 것은 고니였습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폭력으로 경계를 치고 마음이 작아질수록 폭력성은 더 커지게 됐죠. 전혀 섞일 수 없을 것 같은 정반대의 두 아이가 알 수 없는 끌림으로 공감을 배워가는 이야기, 아몬드입니다. 전 이 책을 2-3일 만에 다 읽은 것 같아요. 책장을 열고 몇 장 만에 바로 몰입이 되었고 와, 잘 읽힌다 하며 이야기 속으로 푹 빠져들었죠. 책 두께와 페이지 수도 부담없게 읽기 딱 좋은 분량인 것 같아요. 250쪽 정도가 지루해지기 전에 책이 끝나버리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량이거든요. 거기에 빠른 전개와 군더더기 없는 내용으로 지루할 틈이 없다 보니 집중도가 더 높았고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가 마음에 와 닿으면서 더 임팩트가 컸던 것 같습니다.
전 이 작품이 2021년 제가 읽은 감명 깊은 책 5권 안에 꼽힐 거라고 아직 1월이지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좋았어요. 책을 너무 감명 깊게 읽다 보니 손원평 작가님에 대해서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스크립터, 각본, 각색, 편집, 감독까지 영화 쪽 일을 해오신 분이더라고요. 좀 특별한 작품도 끼어 있긴 했지만요. 그래서 그런가 이야기를 풀어내는 내공이 전 이번에 손원평 작가님의 매력에 푹 빠졌고 바로 팬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출간한 프리즘도 조만간 읽을 책 리스트에 추가하였고요. 아몬드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전문적이라기보다 개인적인 독후감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몬드에 대한 이야기나 추천 도서 같은 이야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독서시민 대봉작가였습니다.